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재경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일입니다. 제가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그 사업부마다 이렇게 경영 지원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업 고객 사업부에 경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오기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좀 맡았었고요. 그리고 또 외국계 기업에서도 재무팀장으로 재무 회계, 그다음 세금, 세무, 그다음 자금 관리, 다양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이 조금 그 재무 관련 업무가 이제 섞여 있어서 좀 이렇게 건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그 현업에서 쓰는 데모라든지 이런 좀 재밌는 내용들을 좀 같이 붙여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약 한 40분 동안 그 기업 고객 사업부에 계시는 그 김경태 부장님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B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재무 업무 수행과 BI 활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재무 관리 업무 저희가 어떻게 프로세스나 이런 걸 진행하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재무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고, 그리고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그 MS 재무팀에서는 어떻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BI를 활용하게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현업에서 쓰고 있는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를 전체를 한번 그 스냅샷으로 보게 되면은요, 2014년도 6월 기준으로 저희 총 직원 수는 12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매출은 약 한 778억 불, 한 80조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10개 정도의 지사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흩어져 있는 지사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헤드쿼터 이렇게 본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니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지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그리고 이런 그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매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그 재경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MS에 와서 느꼈는데요. 이 회사가 워낙 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그 뒷단에 있는 그런 이제 라이센싱 구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MS에서는 전반적으로 손익을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매출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고객군별로 저희가 매출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고객, 일반 고객, 소비자, OEM 고객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고객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 고객 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으로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작죠? 요 그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다음 파란색, 빨간색, 여기 이제 서버, 그다음 윈도우, 그다음 오피스 제품군, 이 세 개만 합하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저희가 그 매출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을 제외한 부분에서 50%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 트렌드는 점점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재무관리 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분의 회사에서 재무팀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과는. 첫째로 이제 월별 마감 때 발생했던 매출, 그다음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 분기별로 사업을 검토하고 실적을 검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차 또 포캐스팅을 하고 이제 예상되는 그런 손익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 계획들을 재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부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 부서와 경영진한테
좀 더 임팩트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든지 등의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저희가 목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수많은 재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 거를 저희는 좀 더 명확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경영진과 사업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두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게 됐었고, 이제 나중에 제가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사업부서와 경영진과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임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무 업무를 수행을 이제 함에 있어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제가 추려서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그 IT 업무 지원에 대한 한계, 뭐 제약 사항이 참 이제 많습니다. 각 회사들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경영진이나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재무 분석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 수집과 취합하는 작업에서 거의 다 시간을 다 소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제가 이제 회계법인에 있었을 때도 뭐 이제 대부분 1년 차, 2년 차들이 이제 밑단의 일들을 할 때 이런 데이터 수집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낸 결론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분석과 인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경영진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긴 회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제 경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 오늘날의 재무 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큰 부분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이 그 재무 업무를 하는데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 단계에서 상당히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요구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회계팀 실무자의 보편적인 그런 고충점인데요. 회의를 하는 중에 보통 이슈를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뭐 사장님도 그렇고 뭐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그때그때 빨리 끝나고 나가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재무 이제 대표로 참석을 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준비된 데이터나 자료가 없으면은 회의를 또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검토도 느려지고 의사결정도 지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각자 다른 이런 서식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부분에서 이 비효율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식 작업, 뭐 서식 이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바뀝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바뀔 때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바뀌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새로운 그런 형식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또 걸리죠. 그럼 여기서 또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회의 자료를 준비를 했고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정확한가, 확실히 내가 믿어도 되는 자료인가 라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 데만 해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의 이제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비용 관리 업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 관리비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비용 관리를 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스프레드 시트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드릴다운으로 항목별로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회의 때 우리가 결말을 지읍시다 하고 또 다시 제2차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재무팀에서 많이 하는 재무지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기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관리하는데 이런 준비 과정에서 거의 많은 시간이 다 소모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뭐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충점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월드와이드 재무팀들은 많은 고민에 빠졌고, 그리고 이런 현황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재무 데이터는 정의라든지 그런 분류 체계, 그다음 뭐 계층 구조, 뭐 지표, KPI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코리아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다 본사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75% 정도의 시간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데 소모됐고, 그리고 전체 보고서의 한 78% 정도가 표준 보고서가 아닌 따로 별도로 생성해서 각자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된 재무 업무 도구라든지 시스템이 합해 보니까 한 350개가 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약 한 3천만 불 이상의 비용이 별도로 이런 개발된 섀도우 애플리케이션, 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재무 기능들을 좀 통합하고 좀 이렇게 민첩성 있게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런 그 일관된 체계 하에서 재무 기능을 좀 수행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그 이 앞에 보시는 이 코어 파이낸스라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중에서도 새로운 BI, 마이크로소프트의 BI 전략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코어 파이낸스에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BI 유저 인에이블먼트 이제 요 단계까지 저희가 왔는데요. 이 단계가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BI 제품들도 계속 향상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다양한 기능도 추가되고 뭐 많은 발전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BI 전략을 통해서 바랬었던 부분들은 좀 더 민첩하게 재무 기능이 사업부서와 경영진한테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재무 자료가 이 보안성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보안성 유지도 좀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재무 개선을 할 때 이 BI의 이런 셀프 서비스와 리치 드릴다운,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무 부서에서도 이런 BI의 셀프 서비스 컨셉트를 잘 활용을 해서 적극 도입을 해보자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저희는 오게 되었습니다. 데모전의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BI 접근 방식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뭐 제가 앞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재무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그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을 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되는 그런 시간이 단축이 됐고, 그리고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파워포인트 이런 보고서를 각 부서에서 따로 생성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앙 부서에서 센트럴하게 관리를 하고 생성을 해서 이 중앙 부서에서 만드는 이 표준 리포트를 모든 사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회의 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런 파워 피빗이랑 파워 뷰 기능들이 비주얼로도 봐도 여기 좀 작게 지금 보이긴 하지만 참 그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딱 비주얼로 봤을 때도 보기 편하고 괜찮습니다. 보고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회의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의의 어떤 이슈들을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 드릴다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중에 이제 서로
좀 그 대화를 더 좀 잘 할 수 있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데이터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들을 말하는 이제 그런 상호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저희 MS 재무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BI 케이스를 설명을 마치고 현업에서 쓰고 있는 그 샘플 리포트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여드릴 이 자료는요. 지금 엑셀에서 저희가 그 파워 피빗 펑션을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현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타이틀은 이제 뭐 저희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지금 해놨는데 판매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시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단에는 저희가 이제 슬라이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선택을 함과 동시에 밑에 있는 이제 재무 실적 뭐 비용 집행 자료들이 이제 쭉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제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제가 기업 고객 사업부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그 팀원이 이 자료를 쉐어포인트에 띄우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받아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기업 고객 사업부 즉 EPG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잠깐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분기 1분기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는 이렇게 전반적인 비용 집행 현황들이 이렇게 그 기업 고객 사업부에 맞게 항목에 맞게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나는 특별한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웃소싱 금액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라인 아이템이 이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부서의 기간별 그리고 그 비용의 항목별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 플러스되어 있는 거를 이제 늘리게 되면은 팀별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쓴 비용 그다음 예산이 얼마 잡혔고 여기에서 지금 예산 대비 얼마가 써졌는지 이제 이 팀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관리가 들어가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워 피빗을 통해서 판매 관리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그 주기를 맞추고 있냐 하면요. 뭐 매일 볼 수는 없고 이제 매주 저희 중앙에서 관리하는 저희 재경팀 내에 관리하는 팀장이 이거를 매주 리프레시를 하고 있고요. 리프레시 하는데 단 5분 걸립니다. 그래서 5분 매주 이제 이 자료를 쉐어포인트에 올리면 저희는 이걸로 드릴다운 분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리포트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리포트들은 다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출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매출을 검토할 때 그리고 그 관리할 때 저희가 쓰는 보고서 자료인데요. 지금 그 보고 계시겠지만 이건 지금 쉐어포인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 쉐어포인트에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제 제가 쉐어포인트 저희 이제 파이낸스 쉐어포인트 접속을 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이제 띄우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드릴 다운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파워포인트의 보고서 이렇게 뭘 같이 검토하실 때 이렇게 띄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파워 피빗과 같이 위에 저희 팀에서 이렇게 큰 항목들은 설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슬라이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줄라이, 오거스트 이렇게 해서 월별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사업부별로도 있고 그다음 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이 BG 그래서 제품군별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런 그 그래프들이 앞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그 매출의 다양한 그런 성격별로 또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품으로 판 건지 아니면 라이센스, 어누이티로 판 건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KPI 부분들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제가 기업 고객 사업부에 있으니 이제 EPG를 찍으면은 이제 돌아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항목들이 다 바뀌었죠. 그리고 뭐 제가 12월 저희 매출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월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월에 오피스 군에서 얼마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료들이 다 돌아가서 제가 보고 싶은 사업부의 특정 기간에 특정 제품 군에 대한 그런 실적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제품 이 제품이 발생시킨 그 매출의 성격에 좀 더 나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단품으로 오피스가 팔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이제 넌 어누이티가 이제 저희가 원타임으로 잡히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돌아가서 이 제품군의 이 매출의 성격별로도 제가 좀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드릴다운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그 데모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쉐어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제가 그 파워 피빗 설명드릴 때 판관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한 항목인데 이제 이게 출장 경비 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출장 경비 쪽에 저희가 이거를 또 파워 뷰로 쉐어포인트에 올려놓고 이렇게 주기별로 계속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전반적인 컨셉은 똑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고 이 항목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 밑에 있는 자료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가서 EPG 기업 고객 사업부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가 다 돌아가고 뭐 특정 이제 월별로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자료들이 바로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제 자료죠. 이거 보시면은 뭐 현재 집행된 금액, 그다음 예산 대비, 작년 대비 등등 이런 그 금액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업 고객 사업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 그 팀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보고 싶을 때 뭐 이렇게 사업부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바뀌는 팀별 현황을 제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펜더 리포트라고 해서 저희가 또 직원별로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또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제 여기선 뭐 이제 저희가 뭐 특별히 그 직원분들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빅 스펜더라고 하죠. 좀 저기 경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돼서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그 이렇게 항목들을 선택을 하면서 뭐 기간별, 월별, 그다음 항목별, 팀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제임스 킴은 아시다시피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사장님보다도 더 많이 쓰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페셜 케어가 들어갈 겁니다. 데모는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그 클로징으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그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B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현업은 정말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별히 뭐 IT에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매크로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 팀 내에서 찾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간편합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재무 업무 시 이런 인력과 시간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그 재경팀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이 나고 이거를 경영진과 사업부서에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 파워 BI에서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활용하는 기능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 인사이트
아주 그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상호적인 회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사업부서에서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제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재경팀이 뭐 월 마감한다, 뭐 분기 마감한다 하면은 맨날 야근을 합니다. 저도 야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o more 야근, 어메이징. 야근하는 시간이 많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또 그렇게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B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MS의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 회사에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업 고객 사업부에 근무하는 김경태입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저희 그 랜스박 부장님이 저희한테는 파이낸스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익스펜스 프리징 맨날 이렇게 얼럿 주시고 저희가 조금 더 그 퍼포먼스 내게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리포트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거는 앞에서 있었던 비즈니스 유저가 발표한 거를 조금 더 IT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 야근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기반의 이제 스마트 리포팅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포스코가 그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PI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PI는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죠. 필요 없는 업무들 중복 제거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들, 밸류가 높은 체인들을 발굴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PI를 정말 한 1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충은 굉장히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엑셀에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에. 왜냐하면 PI를 아무리 잘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엑셀이 그 PI에 있는 업무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개인이 그것들을 최적화해서 만들어버리는데 그 업무 자체가 시스템화 안 되고 효율화 안 돼서 너무 어렵다는 거라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엑셀뿐만 아니라 이런 오피스 제품군을 가장 잘 쓰는 회사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그런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이렇게 스마트 리포팅, 스마트 워크, 뭐 파워 BI 앞에서 이제 재무회계팀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피드백을 받는 거는 내부 직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내부 직원들이 먼저 써서 피드백을 주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 이후에 여기 계시는 이제 고객들 피드백도 받고 시장 동향이나 경쟁사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고 노력하는데 내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써야지 당연히 고객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 리포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어렵게 BI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업무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발표 시간인데 그 중에서 2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 동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 what you do because you want to know more. Because you know that when you know more, you can do more. But with the amount of data out there today, complex, multi-sourced, time-sensitive data, you need a way to do more with the tools you already know, rather than learning more about new tools you don't need. Thankfully, the best tool for data analytics is the one you're already using. Meet Excel with Power BI for Office 365, the analytics tool designed for more. You know that Excel is a powerful tool for business, but now it's more intelligent. Discover more with Power Query. Online search connects you to data from across your organization and valuable public data sets, helping you clean, transform, and merge data from multiple sources. Analyze more with Power Pivot. Create impressive analytical models in a familiar and flexible environment for fast manipulation and processing. Visualize more with Power View and Power Map. Bring together data, charts, and graphs into a single dynamic view and explore geospatial data with bold new interactive visualizations. And when combined with the cloud power of Office 365, you can share your stories with whoever you want, wherever you go. Power BI sites help you collaborate more with a single place to share live reports and custom datasets with your team. Dive into Q&A, just ask a question of your data and get a visualized answer back, bringing data to everyone.
And stay connected with mobile access to your favorite live and interactive reports from anywhere on any device. And do it all in the cloud on your terms. Easy to set up and easy to keep up to date with scheduled refreshes and state-of-the-art practices around privacy and security. This is the power of more. This is Power BI for Office 365. 예, 짧은 시간에 자막 보시고 확 지나가는 또 그림도 봐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막 캡처하는데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그 2분 동안에 뭔가 확 쏟아놓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유저들이 하는 많은 업무 패턴을 좀 축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뭐 보고서 작성이나 그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주얼 작업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리포팅이나 공유를 하는 아마 이런 일반적인 패턴의 많은 작업들을 모든 부서에서 합니다. 그 데이터의 성격과 그 데이터의 양이 다를 뿐이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정말 여기는 정말 하기 싫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작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1등, 2등이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가다가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도 티도 안 나고 그렇죠? 이거 잘한다고 해서 아유 열심히 했네 수고했네 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야근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파워 BI이고요. 그리고 2차 이렇게 이제 힘들게 노가다 작업을 밑에 있는 부사수가 했건 누군가 했으면 뭔가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핵심적인 리포트에 대한 작성하고 이것들을 보고자 하고자 하는 뭐 C레벨들 또는 팀장님들의 성격에 맞게 잘 가공하는 게 1입니다.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줘야 되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이라이트를 해서 어떻게 이제 보고해야 되는지 이 작업들이 끝나면 보통 여기서 대부분 회사들은 끝나죠. 1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작업하면 처음부터 하거나 앞에서 했던 자료들을 참고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 측면에서 보고서가 공유되고 함께 활용될 수 있으면 그 전체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문화로 함께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파워 BI 기반의 스마트 리포팅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엑셀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백단의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IT 인프라들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회사는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러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분명히 이제 순서에서 보신 것처럼 앞에 저희 이제 그 랜스박 그 부장님이 먼저 발표해 주신 것처럼 IT 담당자에서 현업 비즈니스 유저로 데이터에 대한 주체가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IT가 요청받은 뭐 항목들 리포트를 그려주면 그걸 만들어 놓고 IT가 퍼블리싱 해주면 그 리포트를 가지고 1차 엑셀로 내려가지고 2차, 3차 리포트 만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했다면 사실은 그 백핸드에 있는 자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IT가 해주더라도 그 실제 데이터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는 분들은 현업 IT 담당자 아니라 현업 비즈니스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담당자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시스템의 목적이자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있는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됐던 데이터 마트가 됐던 유학 테이블이 됐던 그 IT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분석할 수 있게끔 사용자 분석 포탈을 만들어줘서 자료 수집부터 데이터 공유까지 있는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돼서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스마트 리포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BI에서 이제 고객에 보통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LG 화학의 이제 모 임원분께서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고객한테 다가지 말고 스마트 리포팅이라는 용어를 써라. BI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사실은 현업들이 생각하는 건 스마트 리포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다 바꿨는데 왜냐하면 현재 있는 기업들은 작게 또는 크게 과거 DW나 BI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나
구축을 했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이 바뀌고 비즈니스 트렌드가 바뀌면서 재구축을 통하여 해야 되는데 BI 시스템 재구축한다고 아마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했던 부분들, 과거에 고생했던 부분들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업들이 뭔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건데 그런 이제 과거의 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스마트 리포팅이라는 부분들을 했고요. 아마 뭐 변경에 대한 다양한 신속한 요청 사항을 대응하기 어렵고 리포트 활용이 미흡하고 공유가 안 돼서 반복된 리포트들이 중복 생성하고 뭐 검색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과거의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재무 회계 쪽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그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만약에 한다면 현재 있는 SES 시스템은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전통적인 분석계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국내에는 그 ERP를 그 SAP 기반의 ERP 시스템을 많은 회사들이 쓰기 때문에 SAP는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적이고 조금 둔탁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한 데이터들을 오픈 기반의 DW나 또는 SAP BW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엑셀 수작업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재무회계는 SAP를 쓰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조회 데이터 가공 작업 성능에 대한 부분들, SAP ERP 시스템하고의 보고서 작업에 대한 비효율성, 엑셀에 대한 수작업이 점점점 커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리포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 시스템 하는 리포팅이 이제 이러한 이제 포션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보고서를 만들고 공유해서 업무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보고서 만들고 공유하고 회의하는 체계의 시간을 최소로 한다. 그 시간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밸류를 만드는 업무 혁신으로 포커스를 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제 실제 업무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 중심의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 회사도 있지만은 제조 중심의 회사를 저희가 포커스할 때 제일 핵심적인 저희 역량 중에 하나가 S&OP 보통 Sales and Operation 판매 계획부터 생산 계획. 특히 하이테크 기업일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주 단위 심지어는 주 단위 안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거에 수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엑셀 기반으로 시어포인트 기반으로 파트너와 또는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만들고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판매 실적이나 생산 계획,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엑셀을 가장 잘 쓰고 많이 쓰는 데는 금융권이죠.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야기해 주질 않아도 그 엑셀 안에 모든 룩업과 VB 스크립트와 그 업무 시스템을 녹여 담아서 그 안에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리 안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형, 비정형 보고서에 대한 리포트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근에는 전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서를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는 보통 이제 영업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 중심의 회사에서 보는 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재무회계 그리고 이쪽 생산 계획이나 실제 품질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회사의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러한 그 정형화된 ERP, CRM과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와 또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와 같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전체 하나의 분석 플랫폼으로 해서 파워 뷰와 파워 피봇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분석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협업, 스마트 리포팅, BI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B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BI를 구축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약 3가지의 프로덕을 사용합니다. 전체에 대한 분석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SQL 서버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엑셀들을 파워 피봇, 파워 기반
뷰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쓸 수 있게끔 현재 있는 오피스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협업할 수 있게끔 쉐어포인트까지 확장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엑셀은 아마 대부분 쓰시고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SQL 서버, SQL 서버나 쉐어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자료 수집 같은 경우인데요. 자료 수집을 하다 보면은 엑셀에 탭이 있죠. 보통 탭에 어떤 정보들이 일반적으로 있냐면 영업사원들이 전체 집계한 매출 목표에 대한 판매 계획들, 그리고 판매 관리 시스템 또는 영업 시스템 ERP에서 끌고 온 월별 매출 데이터 또는 주별 또는 실시간 데이터들, 그리고 기타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갖고 와서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의 데이터들을 구성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파워 피벗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파워 피벗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 엑셀로 데이터 수에 보통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6만 건이었고 그래도 최근에는 뭐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파워 피벗 같은 경우는 실제 인메모리 기반의 엔진을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로우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모리만 충분히 확장이 된다면 약 1억 건도 처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핸들링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결국 그렇게 각 탭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여러 간의 릴레이션십으로 있는데 이런 릴레이션십을 보통 엑셀 잘 쓰는 분들은 룩업을 통해서 그 탭과 그 탭과의 릴레이션을 컬럼 간의 릴레이션 그리고 그것들을 뭐 스크립트를 가지고 전체 로직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암호화되어 있고 이것들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모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처리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만들어내면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찍어서 피봇을 만들고 그 피봇이 앞에서 보여주셨던 이제 데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봇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매출 금액, 뭐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팩터 항목들, 뭐 지역적, 지리별, 상품별 그런 항목들을 자기가 인지적으로 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처리해서 그렇게 손쉽게 리포트를 하고 사실 이 리포트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요. 앞에서 정의한 무엇을 내가 볼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파워 뷰를 통해서 조금 더 비주얼하게 인터랙티브하게 회의체해 볼 수 있게끔 대화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웹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바로 동일하게 파워포인트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내가 원할 때 인터랙티브하게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끌어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비즈니스 유저가 많이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랑 같이 그 프로젝트를 했던 고객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저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파워 유저는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통해서 업무, 실제 현재 있는 업무들을 시스템에 구축한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변화 관리하고 교육 관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어려운 분석을 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는데요. 엑셀 교육 업무에 대한 데이터 분석, 엑셀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든든하게 내가 원하는 지원할 수 있는 툴들을 받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가 높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장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저희가 이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약속,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를 저희는 가장 성공을 하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고객한테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중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요. 앞에서 봤던 그 쉐어포인트 기반이 HTML5 기반이라서 윈도우뿐만 아니라 많이 쓰시는 5인치 안드로이드, 갤럭시 노트 같은 것 또는 iOS 기반의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장이고요. 앞에서 이제 기대 효과를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회계 입장에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 이제 고객사에 실제 프로젝트하고 완료한 거에 대한 그 완료 보고서입니다. 이건 고객이 좀 작성해 주신 건데 제가 좀 인용을 했고요. 여기는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생명에 대한 사례입니다. 거기가 여러 지점들이 있고 일일 리포트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작업을 가지고 계속 또 업무를 이제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8시 출근인데 항상 현업 담당자들은 남들보다 7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 현업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지역 본부별로 또는 일부 지역 지점별로 전체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 사람들이 정시에 와도 전날 데이터가 엑셀로 딱 집계돼 있으니까 엑셀만 딱 열면은 바로 리플레이스해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그래서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줄였고요. 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그 많은 사람 시간을 계산하면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회사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고 또 심지어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 이제 담당자 부재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이분들이 조금 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산출물 공유하고 투명성, 특히 이제 권한 관리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이런 엑셀들을 메일이나 혹시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보안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데이터 간에 서로 간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데이터들을 모두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들이 신속한 작업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 BI 환경을 구축해서 IT 부서는 본연의 IT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현업에 대한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BI에 대한 분석에 대한 문화가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